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커서라는 AI 코딩 도우미,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어떤 글의 팁이 한 12가지 정도 정리돼 있더라고요. 네, 저도 봤습니다. 꽤 구체적이던데요? 맞아요. 근데 저희는 그 팁 하나하나 다 짚기보다는 여기서 보이는 좀 핵심적인 AI 협업 전략, 이런 걸 뽑아내서 여러분의 코딩 생산성을 좀 확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드려볼까 해요. 오, 좋습니다. 그게 더 본질적인 접근일 수 있겠네요. 네, 이게 뭐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글이라고는 하는데 저희는 좀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추려서 얘기해 볼게요. 커서 이제 막 쓰기 시작하신 분들도 충분히 들으실 만할 겁니다. 네네, 부담 없이요. 자, 바로 시작해 보죠. 첫 번째부터가 이거 진짜 중요해 보여요. 어떤 AI 모델을 쓸 거냐 하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 모델 선택. 커서 안에 뭐 클로우드 4도 있고 제미니 2.5 프로, GPT 4.0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선택지가 많죠. 근데 이게 그냥 뭐 제일 좋은 거 최신 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모델마다 코딩 스타일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심지어 그 싱킹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사이까지 있다고요. 아, 띵킹 모델? 그건 뭔가요? 네,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소 시리즈의 띵킹 모드 같은 건데 얘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자율적으로 접근해요. 근데 단점은 좀 시간에 걸릴 수 있다는 거. 아하, 약간 스스로 계획 세우는 느낌인가 보네요. 그렇죠. 반면에 넌 띵킹 모델, 뭐 GPT 4.1 같은 거는 딱 시킨 거, 명확한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고요. 그럼 언제 뭘 써야 할까요? 예를 들면 복잡한 리팩토링 계획을 짤 때는 그 띵킹 모델이 좀 유리할 수 있고요. 그냥 뭐 변수 이름 바꾸는 간단한 작업은 넌 띵킹 모델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겠죠? 그렇군요. 중요한 건 그 글에서 말하듯이 오토 셀렉트 기능 있잖아요.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이걸 써보면서 내 작업 스타일이나 문제 유형에 맞는 모델을 좀 전략적으로 고르는 감을 키우는 게 중요해 보여요. 아, 직접 부딪혀 봐야 아는 거군요. 모델 선택이 첫 단추라면 다음은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이 부분이네요. 특히 복잡한 앱 고칠 때요. 그냥 야 고쳐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스크 모드 이걸로 먼저 계획부터 짜봐라 이 조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네,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. 에이전트 모드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했다가 코드 막 엉망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? 있죠. 바로 그 점을 막자는 거예요. 에스크 모드는 코드를 직접 건드리질 않거든요. 읽기 전용 상태니까. 아, 안전하네요. 네. 그래서 AI한테 수정 계획 좀 따봐 하고 요청하고 그 계획을 내가 먼저 보고 검토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이 기능 추가하려면 어떤 파일 어떻게 바꿔야 해?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요? 맞습니다. 딱 그렇게요. 그래서 AI가 내놓은 계획이 괜찮아 보인다, 타당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에이전트 모드한테 자, 이 계획대로 실행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수정하는 거죠. 확실히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이랑 관계가 필수겠네요. 안 그러면 AI가 엉뚱한 파일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예상치 못한 버그를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. 어떻게 보면 동료 개발자한테 코드 리뷰 받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. AI랑 같이요. 그러네요. 디버깅 방식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. 버그 딱 발견했을 게 바로 이거 고쳐줘, 이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부터 짜보라고 하잖아요. 네, 그 TDD 방식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는 거죠. 이게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? 시간은 뭐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어요. 그 글에서는 이렇게 제안하죠. 먼저 에이전트 모드한테 이 버그 재현하는 테스트 코드 짜줘. 근데 실패해야 돼. 이렇게요.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요. 네. 버그가 있으니까 당연히 실패하겠죠. 그 다음엔 에스크 모드로 바꿔서 자, 이 테스트 왜 실패하는지 분석하고 원인 찾아봐.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. 아, 원인 분석을 먼저 시키는군요. 그렇죠. 원인이 딱 파악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에이전트 모드한테 가는데 이때 중요해요. 테스트 코드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커서 이그노어 쓰라고 하죠. 아까 찾은 그 원인 해결해서 테스트 통과시켜봐. 이렇게요. 오, 되게 체계적인데요. 네, 이렇게 하면 AI가 그냥 땜질 처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고치게 되고 개발자 본인도 문제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. 막 성급하게 고치다가 다른 거 망가뜨리는 그런 악순환을 좀 끊을 수 있죠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접근법인데요.
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팁. 이건 좀 신기했어요. 커서가 스스로 배우게 만든다. Generate Cursor Rules 이 기능이요. 아, 네. 규칙 생성 기능. 뭐 채팅하다가 얻은 교훈이나 디버깅하면서 알게 된 사실 같은 거를 규칙으로 저장하라는 건데 이거 약간 AI한테 개인과외시키는 느낌인데요. 정확합니다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AI랑 협업하면서 얻은 경험치를 쌓아두고 재활용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걸 규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디버깅 하다 보니까 이런 코딩 패턴은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 하는 거 알게 됐을 때 그런 걸 제너레이트 커서를 이걸로 딱 저장해 두는 거죠. 아, 그럼 다음에는 커서가 그걸 기억하고 피해가거나 참고하겠네요. 맞습니다. 다음 작업할 때 커서가 그 규칙들을 딱 보고 이거 쓰면 안 되지. 이 패턴은 피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제약 조건을 지키는 거예요. 그러면 더 정확하고 더 맥락에 맞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. 와, 진짜 사용자와 함께 AI 도우미도 같이 성장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계속 개선되는 루프를 만드는 셈입니다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요. 커서 같은 AI 코딩 도구를 정말 잘 쓴다는 건 단순히 명령어를 잘 내리는 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. 네, 맞아요. 어떤 모델을 고를지, 또 계획 단계 에스크랑 실행 단계 에이전트를 어떻게 나눌지, 그리고 테스트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또 어떻게 규칙으로 만들지, 이런 식으로 AI와의 상호작용 자체를 좀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전략들은 단순히 콜서 사용 팁이라기보다는 AI랑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까? 또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풀어나갈까? 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. 네, 정말 그렇네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AI와 함께 코딩하는 방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가 AI랑 같이 일하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또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 있잖아요. 이게 혹시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오,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AI를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는 건가?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